4086가구 대단지인데 매물이 하나도 없답니다. 전세 말고 일반 매매 매물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여기가 과연 어떤 곳인지 제가 오늘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왜 이런 건지 그 이유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박에서는 부동산 중에서도 세금으로만 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사 설명을 해드리고 추가로 아셔야 되는 세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게 세금에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대단지도 매물이 빵인지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처 밝히고 보도록 하죠. 서울경제 기사고요. 2021년 7월 4일 권혁준 기자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86가구 대단지도 매물이 0이다. 양도세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자, 지난 2월에 입주를 시작한 4086세대 규모의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인근 중개업소에 매매 물건이 단 한 건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강화된 양도소득세 세율과 비과세 요건에 집주인들은 매도를 미루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유추해보기로는 양도세 세율이 올라갔고 비과세 요건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미루고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에 입주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는 4086가구 규모의 대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단지의 매물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해 입주한 534가구 규모의 용인 수지 성북역 롯데캐슬 파크나인도 마찬가지다. 자, 정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서 6월부터 단기 보유 매매 시 세율을 대폭 올리면서 신축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규제 지역에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6월부터는 단기 매매 시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즉 소유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때문에 팔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원 A공인 대표는 양도소득세만 수억에 달하다 보니까 최소 2년은 보유하고 팔겠다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이라면서 매물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을 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걸 좀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분양권으로 취득을 하고 입주 후 양도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아셔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분양권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요때 입주를 했습니다. 이제 등기를 했다는 거죠. 등기보다는 뭐 취득 잔금이라 할까요? 등기는 좀 나중에 늦게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요 상태가 1번. 그리고 이제 요 상태가 2번이지 않습니까? 1번은 뭡니까? 분양권이죠. 2번은 뭡니까? 주택이죠. 분양권과 주택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세법상이 틀리다는 겁니다. 세법상. 우리는 지금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는 온리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도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제 나름의 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을 때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의 과세 체계가 달라지는데 이제 점점 많이 비슷해지긴 하고 있죠. 분양권도 이제 양도세, 주택수에 들어가고 취득세, 주택수도 이미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분양권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걸 전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50%가 나왔죠. 그런데 이게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냥 1년 미만이면 70%고요. 1년 넘으면은 60%고요. 2년 넘고 4년 넘고 주택을 등기 치더라도 그냥 무조건 6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양도세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택으로 이제 최종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플러스 1을 카운트가 다시 됩니다. 카운트가. 그러니까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이 또 70% 60%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2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팔았다. 만약에 이때 팔았으면은 이 양도 차익의 1년 미만은 70%, 1년에서 2년 사이는 60%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되느냐? 당초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붙은 요 가격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올랐다. 70% 내면은 3억 5천 나와요. 세금이.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도저히 못 팔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양도세 때문에 팔지 못하는 상황이고, 양도소득세만 수억 원에 달하다 보니까 최근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최소 2년은 보유하고 팔겠다. 그러면은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더라도 6, 15, 24, 35, 38, 40, 그리고 뭐 42%, 45%, 한 5억 넘으면 42% 되지 않습니까? 그럼 42%에 뭐 이게 지방세 붙으면 46, 47% 정도 되니까 거의 한 반 정도가 그냥 날아가는 거죠. 여기에 다른 주택이 하나 뭐 있어가지고,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어가지고, 농가 주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주택수가 더 카운트가 된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기본 세율의 20% 또는 30%가 붙어가지고 최고 세율이 75%가 들어가요. 끝나는 거죠. 자, 양도소득 규제 강화로 매물이 잠겨서 결국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시장의 경고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 검단에서도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입주장이라고 해가지고 입주를 하면은 매물도 좀 나오고, 특히 이제 전세 물량은 좀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이게 안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기존에 이런 약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막 다 틀어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공급에도 불구하고 검단의 매매가는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님은 한국재정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양도세 강화가 매물 잠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 그는 10건을 상담을 하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는 한 건밖에 없고, 대부분 보유세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증여세 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통 증여라는 거는 부의 대물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서 밑으로 가요. 부모에서 이제 자녀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래도 주택이 남으면 심지어 위로 간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위로 갔다가 상속세를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로까지 증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여라는 거는 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증여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똑똑해지는 방송이니까 조금만 더 추가해서 설명하자면은, 증여를 하면 이 물건들은 이제 최소 얼마 또 있어야 됩니까? 5년은 잠기잖아요. 5년은. 왜냐면 5년 안에 팔아버리면은 당초 취득가로 가가지고 2월 가세 되니까 절세효과가 줄어들거든요. 자, 양도세발 매물 품귀, 거래되면 신고가, 세금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려. 자, 올 8월 입주를 시작하는 수원 장안구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도 2,355 가구인데 매매 물건이 단 한 건뿐이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좀 탐구심이, 호기심이 강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맞아? 기사 맞아?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까 기사가 7월 4일날 나왔고, 지금 오늘 라이브 하는 날짜가 7월 5일이지 않습니까? 7월 5일 월요일 현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왔던, 두 번째 나왔던 물건이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예요. 자,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 봅시다. 아니 이상하게 나오네. 왜 이런 광고가 나오지? 참고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 단지 정보, 시세 실거래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매물을 보고 싶으면은 전체 거래 방식에서 매매, 전세, 월세 이런 게 있는데, 매매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전체 면적으로 이렇게 다 했어요. 전체 면적 한 건 나오네. 한 건 10억
1040, P 6억, 프리미엄 6억. 예.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프리미엄을 6억을 받고 내가 팔겠다. 6억을 내가 받고 팔겠다.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는데 아까 제가 70%, 60%니까 잘 못 판다고 했죠? 그런데 70% 내고 팔겠대요. 그럼 P 6억이니까 7, 6에 42, 4억 2천 세금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6억인데 내가 4억 2천을 세금을 낸다.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 급한 사람이죠. 그렇죠? 뭔가 지금 탈이 난 거예요, 지금. 세금 다 내더라도 이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 나왔던 안소남 세무사님은 이 기사에는 없는데 이걸 파는 사람을 뭐라고 그때 했었냐면은 정말 급하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뭐 해외에서 한 20년 살다 온 사람 막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뭐 이분이 뭐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이 경우에 이제 불법 다운 계약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는 그게 없는데 아마 잠깐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나온 그 물건이 뭐였었죠?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요것도 한번 볼까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여기 나오죠?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매매 하나도 없어. 해당되는 매물이 없대요. 그런데 여기 단지 보면은 여기 아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4086세대예요. 엄청나게 대단지거든요. 4086세대면은 보통 우리가 1000세대 넘으면 대단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4086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도 없는 거죠. 아무튼 현재 기준에서는 기사 내용이 많네요.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물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화서역 파크 프로조는 한번 볼까요? 인근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면 2년을 거주해야 되는 데다가 단기에 팔 경우 양도차익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집주인들이 그냥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설령 비과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약간 기본 세율이라도 받자, 6에서 45라도 받자 라는 생각으로 좀 2년 가지고 있겠죠.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거나 갓 입주한 신축 아파트에서 매매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 통상 신축 단지의 경우 입주 시점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아파트 값이 하락하기도 하고 전세 같은 경우도 좀 안정세가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자, 그러면 아까 수원역 프로지오 자인데 전세는 어떻게 됐을까? 면적은 30평만 좀 볼까요? 30평 국민평수 30평 대부분 다 30평이네. 자,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전체 이제 물건이 몇 개 좀 있는데 그냥 대충 딱 봐도 물론 이 중에 좀 허위 매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 매물을 묶는다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대략 한 30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4086세대인데 게다가 대부분 다 20평대가 아니라 30평대로 구성된 이 대단지에서 30평대 전세 매물이 30건밖에 없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분명히 허위 매물이라든가 동일 매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에는 없지만 왜 그러면은 전세 매물도 없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 왜 전세 매물도 없는지. 왜 전세 매물도 없을까요? 왜 전세 매물도 없을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면 2년을 거주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없는 게 있죠. 자, 비과세 요건을 채운다 하더라도 지금 웬만한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신축 같은 경우에 10억이 넘어버렸잖아요. 자, 그럼 10억 넘어서 비과세 받는다 하더라도 9억 초과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죠. 자, 그러니까 비과세만 보시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기사에는 없지만 이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근데 나중에 이게 15억에 양도를 한다.
그럼 이게 전체가 비과세인데 이게 비과세가 되는데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비과세, 얘는 과세죠. 지금 이게 취득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양도가예요. 그럼 양도 차익이 10억이잖아요. 이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생략할게요. 양도 차익이 10억인데 이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있는 요 가격 9억을 기준으로 요 전은 비과세, 요 초과 부분은 과세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도 차익이 9억이 넘는 게 아니고 요 중간에 매매 가격 가액이 9억 넘으면 고가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12억으로 바뀔 거예요. 아마도.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 세금을 적게 내려면은 장특공 80%를 받아야 되거든요. 장특공을 80%를 받아야 되는데 2019년까지는 보유만 하면 됐어요. 10년 보유. 2020년부터 양도부는 2년 거주를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21년은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를 해야지 80%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요 양도차익에 따라서도 뭐 80이 뭐 40%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어떤 경우입니까? 사례에 나왔던 그 새 아파트인 경우에 나는 이거 9억 넘으니까 그래도 비과세 받고 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80% 장특공 받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또 줄어버리면은요 80% 장특공도 아마 못 받을 거예요. 내가 10년 보유해야 되는데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10년 보유 10년 거주면은 강산이 한 번 바뀌는데 대선도 2번 있을 거고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그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저 9억 초과 장특공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주를 지금 붙이는 겁니다. 지금 살 수 있을 때 살자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 세부담의 신축 매물 실종 분양권 거래도 뚝. 자,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분양권도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난 2일까지 서울에서 등록된 입주 분양권 거래는 128건, 분양권만 추리면 12건. 네, 특히 이제 수도권은 서울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전매 제한 들어갔으니까 그러겠죠. 2017년 8,662건의 입주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도에서 등록된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4,477, 5년 전인 53,315건하고 비교하면 8.4%.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썩지 않게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경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거래가 안 되고 있으면은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암시장이 발달하게 돼 있는데 저게 이제 계속해서 거래가 좀 돼야 되거든요. 나는 이 가격이라도 팔겠다. 근데 그 가격을 보고 사는 사람은 난 이거라도 필요해. 그럼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파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 아니면은 급한 경우에 파는 거고 사는 사람은 나 안 올라도 뭐 오를 거야 라든지 안 올라도 지금 이 가격이면 나 괜찮아 실수요니까 아니면 그냥 갖고 싶어 삼성전자 주식 뭐 카카오 주식 갖고 싶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래가 원활하게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그 거래 비용이라는 게 양도세하고 이제 취득세입니다. 집주인들은 늘어나는 양도세 부담에 집이나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1년 미만 70, 1년 이상 보유해도 60, 2년 넘어도 60, 등기 치기 전까지. 그리고 등기 치면 다시 주택 양도세율 적용되니까 또 거기서 2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 전용 84 이제 국민 평수입니다. 30평대. 분양권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다. 해당 평형은 5억 2,090만 원에 분양됐다. 아까 그냥 대충 5억이라고 분양가 했는데 비슷하네요. 올 4월에 12억 6,910만 원에 거래가 됐다. 양도 차익은 7억 4,820만 원인데 국세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6월 이전 세율로 계산하면은 4억 1,000만 원 가량 세금을 내야 되고요.
어,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55%. 만약 이 거래가 6월 이후에 계산하면은 1년 넘었기 때문에 세율 60%니까 양도세는 4억 9천. 거기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억 8천. 양도 차익이 7억 4,820인데 그 중에 5억 8천을 세금으로 낸다. 그러면은 지금 한 1억 얼마 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이제 그 1억 얼마 남는 거라도 번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열에 8, 9은 본인 게 아니니까 그러겠죠. 이게 만약에 본인 거다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그 말을 못하죠. 자, 그래서 수도권 주요 단지 매물 현황.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4,086가구인데 빵. 매물. 전세 매물이 아니라 매매 매물입니다. 롯데캐슬 파크나인 성복역에 있는 거 빵. 534가구인데 534가구인데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2,355가구인데 하나. 시흥. 와, 시흥 그 많던 매물 다 소화되니까 이거 보세요. 모아 미래도 에듀폴에 928가구인데 1. 인천 계양구 계양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669가구인데 1.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현장에 가면 또 매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을 좀 보시니까 요걸로 좀 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오네요. 제가 아까 기사에 없었다는 건 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도세 장특공 요건 변화 또한 매물 잠김에 한몫했다. 규제를 강화하면서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특별공제를 받으면 해당 주택에 2년간 거주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약간 부족하네요. 2021년 이후에 파는 거는 보유기간 10년 거주해야지 80%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전세를 놔서 분양잔금을 충당한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 매도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시장에 매물이 좀 안 나오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제가 올해 초에 조선일보 땅 짚고 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도 좀 유사합니다. 자, 못 믿으시겠으면 그 땅 짚고 가서 보시면 돼요. 아마 2월 달인가 나왔어요. 문제는 이 같은 매물 잠김이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매물 자체가 희소한 가운데 소수 매도자들이 높은 양도세 부담을 고려해 호가를 크게 올리고 그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실거래가는 훅훅 튀는 패턴이다. 2020년 4월 10억 260만 원을 거래했던 경기 의왕시 인덕원 프로저 엘센트로가 최근 1년 만에 거래된 가격에서는 16억 3천을 찍었다는 거죠. 한 번에 6억이 넘게 뛰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세금 규제를 풀어서 매물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심교원 교수님은 양도세율 강화가 신축 아파트 위주로 호가를 높이고 매물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여기에 전세나 등이 겹치면서 가격을 밀어올리는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 이게 이 두 개의 문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 세금하고 요 부동산 이 가격하고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금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 나름의 스토리니까 한번 보시고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 가격은 결국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매도자 매수자 자, 매도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양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양도세가 올라가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격을 올리고 싶죠. 쉽게 말해서 매수자가 내 가격 부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격 올려서 여기에서 또 세금 내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이익을 내가 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나는 이걸 팔아서 한 1억 정도만 먹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 단순 계산해 볼게요. 양도세가 10%라고 하면은 나는 대략 1억 1천 정도 이렇게 내면 되잖아요. 시장에. 그러면 내가 10% 정확하진 않은데 1,000만 원 내고 나 1억 먹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 40%로 됐다.
그러면 얼마 내야 돼요? 이게 그러면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내야 돼요. 자,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1억 천에 살 수 있는 걸 1억 4천에 사죠. 그럼 매수자가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안 사죠. 그런데 이제 학습 효과가 됐잖아요. 학습 효과가. 정책이 계속 나오고 시간이 지나고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데 안 떨어져. 안 사는데 안 떨어져, 이게. 안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일부 거래가 됩니다. 일부 거래가 돼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하고 주식은 이 시세가 형성되는 패턴이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냥 아예 제가 딱 찍어서 누구를 말씀드릴게요. 책에 있으니까. 근데 그분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해요. 돈의 속성이라는 그 책을 쓰신 김승호 회장님 계시는데 사업하시는 분이시죠. 굉장히 미국으로 넘어가서 크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아주 잘 성공하신 대표적인 사례의 한 분이신데 매출 지금 1조가 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본인이 하는 그 루틴하는 작업이 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경제신문을 보고 어떤 주요 경제 지표 확인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부동산 보는데 그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걸 보냐면은 해당 물건 개별 물건을 다 보면서 시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건별 건수를 다 본다 그래요. 부동산은 그래서 그렇게 봐야지 시세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사례를 들은 겁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럼 잘 봐요. 거래가 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자가 한번 이렇게 내보는 거예요. 1억 4천에. 근데 매수자 중에서 일부가 딱 붙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격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보세요. 또 보세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오르죠. 보유세가 오르니까 내가 안 내도 낼 세금을 2년, 3년치 붙어가지고 내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매수자 보세요. 내가 저 집을 사면 보유세가 올라가잖아요. 자, 여기서 내가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거래 횟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분양권 나왔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원래 한 2017년에 53,315건이 거래가 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물론 이제 올해는 6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4,477건이잖아요. 요거를 1년으로 환산해도 8,800. 뭐 한 2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횟수가 되게 급감을 하면서 그 중에서 어떤 게 거래가 되겠어요? 이 매도자 심리가 좀 팔릴 만한 거 먼저 내놓을 거예요. 안 팔리는 거는 것도 내놓겠지만 이왕이면은 인기 있는 것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기 없는 것들은요 더 낮춰서 팔리겠죠. 어차피 안 팔리니까 이건 세금 내버리고. 얘는 양도 차익이 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3번은 이걸 통해서 양극화가 엄청 심해질 거예요. 인기 있는 녀석들은 계속 더 인기가 되고 인기 없는 녀석들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거래만 되면서 여기 나오죠. 이게 이제 시세로 굳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왜 굳어느냐면은 왜 일부만 거래가 되냐면 거래세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거래세가. 매수자 입장에서 봐요. 나 잘못 사면 취득세, 잘못하면 8% 12% 내잖아요.
그럼 파취득세 1에서 3%만 내면 되는데 8에서 12% 잘못 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똘똘한 한 채로 몰릴 거예요. 그래서 더 이게 일부 거래로 좁혀지는 거겠죠. 그래서 더 양극화는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패턴이 아마 될 거예요. 이 시장 상황을 이렇게 쭉 보자면은 그래서 아주 일부만 거래가 되면서 그 일부 거래되는 것 중에 인기가 낮은, 가격이 낮은 것도 있겠지만 인기가 높은 거, 뭐 아니면 도다 한번 던져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일부가 거래되면은 시세로 굳어지면서 전체 가격이 비싼 거, 중간인 거, 낮은 거가 골고루 거래되는 게 아니라 높은 거 위주로 결정되면서 이게 가격을 약간 이끌어버리는, 약간 굉장히 그 비정상적인 통계 결과에 의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올해 2월 달에 땅짓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제 제 기억에 땅짓고 그 사전 설문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냥 그 개인별로 했는데 대부분 다 작년만큼 오를 거다라고 하셨어요. 일부는 작년보다 떨어진다 그러고. 근데 저 혼자만 작년보다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그 해명을 했죠. 설명을 드렸죠. 이게 작년보다는 더 오르지만 정말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일부 이런 거래만 되기 때문에 어떤 통계의 어떤 착시 효과가 나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어요.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사례에서 분양권 딱 하나 나온 거 있었죠. 그 화사역 파크 프로저였죠. P가 7억인데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사에는 없는데 이제 그거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일부 이제 매도자가 또 이제 거기서 꼼수를 쓰려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운 계약서, 그리고 불법은 아닌데 아예 그 자기가 내야 되는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게 하는 조건으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양도가를 매도자가 낮춰서 신고하면 그건 이제 또 잘못한 거고요. 어쨌든 이제 막 그런 굉장히 좀 그 이상한 거래 형태가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누구나 사람들이 인기 있는 지역은 더 이렇게 수요가 몰릴 텐데 매수자들도 나 하나만 사고 싶거든요. 취득세 때문에. 근데 그쪽은 더 이렇게 갈 거고 지방 그리고 수도권 외곽 이런데 인기 없는 지역은 계속해서 이제 외면받는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저는 뭐 제가 이제 뭐 시장 뭐 분석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뭐 어설프게 그 하시는 분들보다는 저는 투자를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부러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좀 그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될지. 그래서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좀 뭐든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잘 좀 풀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뭔가 지금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줘야 되면은, 거래세에서 좀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지금 정책을 보면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는 게 확실히 집값을 잡는 데는 안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유세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던지고 나오려면은 퇴로를 좀 열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정책 방향은 그 퇴로에서도 한번 더 때리겠다는 생각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부 현금 소득이 없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이 아마 가장 먼저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선의의 피해를 잘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1주택자 양도세도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투공을 내려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건 좀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1주택자들을 계속 건드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약간 좀 날소리를 듣고 싶으시거나 시장에 대해서 그런 걸 듣고 싶으신 분들은 월 1회 하는 멤버십 특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오늘 7월 5일 월요일인데 그 월요일 날 나온 기사들이 굉장히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한번 공유를 하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도대체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런데 가격이 가격은 좀 그래도 너무 오르면 좀 그래도 좀 조정은 받아야 되는데 그 조정이 될 요소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월요일부터 약간 좀 우울한 내용을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좀 제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7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여당에서 결정이 된 내용들을 이제 최종 확정을 하면서 아마 세법 개정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오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세법 위주로 말씀드리느라고 많이 말씀 안 드렸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전세 물건도 줄고 전세 가격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또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새 끼고 집이라도 사두자라는 갭 투자가 또 다시 유행을 하고 있대요. 계속 악순환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보시면서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더운 여름 지나면 여름 휴가 전까지는 비수기고요. 이제 가을 되면은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여기 부동산 시장 성수기 시장 들어서거든요. 지금은 사실 비수기 성수기 이게 좀 구분이 좀 모호해지긴 했는데 올 가을이 어떤 굉장히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좀 가는 시기인데다가 좀 지나면은 또 이제 학군 수요 몰리고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장담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 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듯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책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중간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재정학에서도 이론이 있어요. 그 학자 이름하고 이론 값은 제가 좀 까먹었는데 세무사 공부할 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진보든 보수든 자기들 색깔이 나오는데 대선으로 갈수록 그게 중간으로 모여진다. 왜냐하면 중도 그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게 시장에 또 어떤 또 시그널을 줘가지고 불을 지필 수 있지도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무튼 요 정도 하겠습니다. 추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내용은 계속해서 이번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라이브 방송을 제가 비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좀 편하실 거고요. 나는 그냥 전체 풀 영상 보고 싶은데 라이브는 내가 참여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멤버십 가입하시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 멤버십 특강과 명사 초청 특강 일정도 곧 커뮤니티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배지 있으신 분들은 절친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방송 중에도 헤비타스님 아마 가입하신 것 같은데 어서 오시고 기존에 있던 자료들 잘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그 라이브로 하면서 좀 질문 받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계속 제가 현장 질문을 받지 못해서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